당연했던 몸과 일상의 고장. 우리는 왜 모든 것이 부러지고 멈춘 후에야 비로소 그 사물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게 되는 걸까요? 평소에는 마치 내 손가락의 연장선인 것처럼 익숙해서 그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살아가던 망치가 있습니다. 그 망치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 부분이 덜렁거리며 더 이상 못을 박을 수 없을 만큼 고장이 나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물의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제야 손때 묻은 손잡이를 만져보며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건강과 젊음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마치 투명한 공기와 같아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몸을 감싸고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은커녕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지요. 새벽 안개를 헤치며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젊은 시절, 우리의 신체는 그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채찍질하며 부려먹던 지치지 않는 기계였지요. 그 시절의 몸은 그저 나의 명령을 따르는 하인이었고 가족을 부양하고 삶의 자리를 일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시려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 끝까지 가쁘게 차오를 때 거울 속에서 마주한 낯선 주름과 흐릿해진 눈빛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몸이 보내는 서글픈 신호를 듣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믿어왔던 오랜 동반자로부터 갑작스러운 배신의 통보를 받은 것처럼 당혹스럽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는 상실감이 차가운 겨울 파도처럼 마음속으로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쌓아올린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고 이제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아 서글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좌절과 고통스러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비로소 당신의 진짜 삶을 향해 눈을 뜨고 응시하기 시작했다는 귀한 신호입니다. 건강이라는 투명하고 두꺼운 가림막이 거친 뒤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이 낯선 인생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평생 효율에 가려 잊고 살았던 진실을 만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그의 명저 존재와 시간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장난 망치입니다. 우리가 목공일을 할 때 망치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손에 쥐어진 망치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습니다. 망치는 그저 내 손의 일부가 되어 목적을 수행할 뿐 완벽하게 기능하는 사용사태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철학적 용어로 손안에 있음이라 했고 한자어로는 용재성이라는 까다로운 말로 불렀습니다. 망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할 뿐 그 자체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투명한 도구인 셈이지요. 우리도 젊고 건강할 때는 이처럼 도구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부품이 되어 삐걱거림 없이 매끄럽게 톱니바퀴를 돌리며 살아가지요. 그때의 우리는 스스로의 본질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망치가 툭 하고 부러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단단히 박을 수 없게 된 망치는 이제 우리 눈앞에 하나의 낯선 사물로 덩그러니 놓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상태를 눈앞에 있음이라 명명했고 학문적으로는 전재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도구가 기능을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도구가 가진 고유한 본질을 응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는 존재자를 규정하는 그것이라고 말하며 사물이 멈췄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아픔 없이 건강하고 매끄럽게 살 때는 나라는 인간의 참된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처리하고 성취해내야만 하는 기능적인 존재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쑥 질병이 찾아오고 노화의 계절이 시작되어
기계 같던 몸이 제 기능을 멈추고 제동이 걸릴 때 우리는 비로소 가만히 멈춰서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은 단순히 일을 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인터넷선이 갑자기 끊겨 사방이 고요해지거나 태엽 시계가 멈췄을 때 느끼는 기묘한 정적처럼 신체의 고장은 우리를 강제로 소환해냅니다. 끊임없이 질주하던 도구적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영혼을 마주하는 존재적 삶으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도구가 멈춘 자리에 남겨진 것은 오직 쓸쓸한 공허함과 패배감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멈추어 선 자리에는 이제껏 우리가 속도와 효율이라는 이름에 가려보지 못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나 자신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을 단순한 기능의 저하이자 쓸모 없어짐의 과정이라 슬퍼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 때마다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 같아 눈물 찢기도 하지요.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의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노화는 결코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비로소 기분 좋게 벗어던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날 것의 나로 돌아가는 경이로운 전환점입니다. 앞만 보고 쉼없이 노를 저어야 했던 나룻배를 상상해보세요. 거친 강물 위에서 쉼없이 움직이던 노가 부러졌다면 더 이상 배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속도를 내어 남들을 앞지를 수도 없을 것이고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나아갈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노젓기를 멈춘 바로 그 정적의 순간에 비로소 강물 위에 잔잔한 윤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와 청아한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왔는지, 나를 지탱해주던 이 강물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쓸모 없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평생 도구로만 여겼다는 뜻입니다. 내 가치를 오직 쓸모와 생산성으로만 증명하려 했기에 몸이 고장났을 때 그토록 깊은 절망에 빠진 것이지요.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현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물이나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세인이라 불리는 인명의 대중 속에 나를 숨긴 채 남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쫓고 효율적인 도구로 살았던 삶에서 신체의 쇠약은 우리를 비본래적인 삶에서 건져내어 줍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깊이 돌보는 신성한 고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조용히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스승후설의 그늘을 벗어나 고통스럽게 고뇌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의 언어를 찾아 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존의 타성 젖은 삶의 방식을 과감히 해체하고 진정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고립감이나 소외감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 살던 거짓된 나를 깎아내고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원석을 발견해가는 시간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성구적 결의성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화려한 연주로 청중을 압도하던 젊은 시절의 첼로보다 수많은 세월의 나이테를 품고 오랜 시간 습기를 머금으며 자연스럽게 낡아버린 노장의 첼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낡은 악기가 뿜어내는 선율은 훨씬 더 깊고 중후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에서 비롯된 시가 바로 인간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굴곡진 인생도 이와 완전히 같습니다. 신체적인 쇠약은 우리에게서 겉모습의 화려함을 앗아가지만 그 대신 생의 이면을 깊게 울리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우리를 세상 밖으로 질주하게 했다면 지금의 조금은 고장난 몸은 우리를 안으로 걷게 합니다. 내면의 가장 깊고 아늑한 곳으로 침잠하게 만듭니다.
고장난 후에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껴지는 삶의 무게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의 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이 대지 위에 단단히 발딛게 만드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죽음으로의 존재임을 명확히 자각할 때, 즉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타인의 삶이 아닌 본래적인 자기로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몸의 고장은 우리에게 그 유한성을 미리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친절한 인생의 스승인 셈입니다. 낡은 첼로의 나무결이 갈라지고 색이 바랜 것은 악기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깊은 소리를 내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온몸으로 받아낸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고장난 것은 당신의 고귀한 존재 가치가 아니라 그동안 세상을 향해 사용하던 거친 방식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이제 당신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해내야만 하는 도구로서의 가혹한 운명에서 마침내 벗어났습니다. 그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간의 진정한 품격을 회복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사유의 여정을 차분히 마무리하면서 부서진 자리에 외로이 서 있는 당신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하이데거의 따뜻한 철학의 언어를 빌려 속삭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모진 세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는 도구가 아닌 온전한 한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매끄러운 삶의 표면에는 사실 진실한 삶의 빛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툭 하고 부러진 틈, 고장나서 멈춰 선 자리, 그 갈라진 상처의 틈 사이로 생의 빛이 들어옵니다. 눈부신 존재의 본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당신의 몸이 예전처럼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는 장엄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장나고 아픈 자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곳은 서글픈 아픔과 퇴화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바쁘게 찾아 헤맸던 존재의 진실이 비로소 하얗게 꽃을 피워내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 쓰던 망치는 부러지고 말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망치를 쥐고 있던 손을 보게 되었고 그 손을 움직이게 했던 뜨거운 심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장은 인생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찬란한 각성과 깨달음의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한 별입니다. 이 깊고 고요한 밤, 당신의 오래되고 낡은 첼로가 낮게 연주하는 아름다운 존재의 시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중후한 선율 속에 당신이 찾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은 더 투명하게 빛나듯 당신의 상처 입은 존재 또한 더 본질적인 빛을 냅니다. 이제 안심하고 당신의 남은 삶을 마음껏 사랑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